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오늘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굉장히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한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17일 한국 정부로부터 최대 80억 달러, 10조 5,600억 원의 차관을 확보했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금액입니다. 우리 정부가 같은 날 발표했던 게 1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1,716억 원의 거의 61배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면서 정식으로 항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단독 보도가 나온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료를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 제목을 비롯해서 차관 최대 규모와 2024년 지원분 관련 언급에서 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단순 실수라든지 아직까지 이런 부분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또 일각의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과 관련된 금액들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도 같이 좀 전해드렸던 소식인 것 같은데 오늘 누리호가 드디어 이제 발사가 됩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위성 손님을 태우고 우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르게 되는데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후 6시 24분 정도에 누리호 3차 발사에 나서게 됩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나와서 발사대로 이동을 했고요. 하늘을 향해서 우뚝 솟아오른 채 기립을 했는데요. 이번 누리호가 갖고 있는 임무는 고도 550km에서 실용급 위성 8기를 궤도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 인공위성들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당시 위성들은 자체적인 임무라기보다는 누리호의 위성 발사 능력 자체를 검증하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진짜 위성을 태우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누리호 발사를 민간 주도로 진행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면서 민간 우주 시대가 열릴 것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이번 발사가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화의 단계로 도약하는 첫발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 관련 종목들 오늘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안착이 되기를 기원을 해보면서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드릴 텐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AP위성 같은 우주 관련 섹터들도 오늘 들썩이는지 정규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약처가 한국산 라면같이 즉석 면류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진행을 해온 에틸렌 옥사이드 관리 강화 조치가 18개월 만에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에틸렌 옥사이드 EO라고도 부르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산물같이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유는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해서 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운송기간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5월에서 6월 정도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이후의 결정으로 관련 업체 수출액이 급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약 1,800만 달러, 하나로는 238억 원 이상 수출 업체들이 이제 이 액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과 태국에서도 한국산 라면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라면 수출액이 최근에 해외 쪽으로 상당히 잘 뻗어나가고 있고 특히나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실적이 좋다는 그런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이후까지 추가적인 이런 관리 강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조금 더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요.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코멘트한 만큼 이렇게 라면 업체들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실적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농심이 있겠고요. 오뚜기라든지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 모두 라면 관련 종목들로 분류가 되는 제품들인데요. 네,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개별 소식들 한 가지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오피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관계자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인프라 구축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화와 관광 가치,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을 계획을 골자로 한 사우디 비전 2030,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략적인 협력 국가 가운데 한 곳으로 한국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이날 자리에서는 카카오 공동체가 선도해온 웹툰이나 음악 그리고 K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현황을 비롯해서 테크핀, 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분야의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고 협업을 함께 논의했는데요. 양측은 일본과 싱가포르, 중국같이 해외 결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사우디 관광객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또 카카오티를 활용해서 사우디 내에서 차량 호출이나 차량 관제 시스템 인프라를 고도화시키고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현지 맞춤형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이나 비즈니스 지원 같은 시너지를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전반의 IT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한 역량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우디 국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모두 좀 높이게 되고요. 현지 관광 비즈니스 활성화, 문화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카카오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모멘텀이 좀 붙었을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인 바가 있었습니다. 카카오도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들썩들썩하죠. 올랐다가 그 다음날 급락했다가 갈피를 좀 잡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오늘은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코프로 BM이 4,732억 원을 투자해서 경북 포항시 소재 공장 생산 라인을 확장한다고 어제 장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는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하이니켈 NCM 양극 활물질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요. 신규 제품인 NCMX 생산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NCMX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NCM 양극재에다가 특수물질 X를 포함한 소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결정 양극 활물질 양산 라인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투자가 완료된다면 연산 5만 4천 톤의 생산량이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이번 시달 투자를 통해서 중장기 양극 활물질 수요 확대에 대응하면서 신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영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네, 코프로 그룹주들 최근에 주가 특히나 이렇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목하는 주가이기도 한데요. 시간외에서 관련 그룹주들 함께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까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그룹주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엔터 관련 소식입니다. 하이브가 중국의 최대 음악 플랫폼인 텐센트 뮤직과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이브는 이달 16일 텐센트 뮤직과 음원 유통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중국의 현지인들은 텐센트 뮤직 산하의 이 뮤직 플랫폼인 QQ 뮤직이나 쿠거 뮤직, 후어 뮤직, 그리고 추남미 케이거 등에서 하이브의 음악을 공식적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K-팝을 대표하는 하이브의 아티스트들 여러 명이 있죠. 방탄소년단도 있고요.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이 있는데 중국에서 실제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수익이 온전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했었는데요. 이유는 플랫폼들의 하이브의 음악이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유통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출 산정이나 수익 창출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토대로 봤을 때 지난해 하이브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비중이 1%에 채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었는데요. 1분기 기준 국내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 매출 32.7%가 대부분 이제 일본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런 협업을 통해서 향후 출시될 신곡들도 동시에 서비스가 되는데요. 이번에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양사는 음원과 아티스트 홍보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텐센트와의 협업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지점은 물론 중국의 공식적인 수입원이 또다시 이제 생긴다는 그런 점들도 있지만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정말 엔터 종목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 무대를 넓혀가고 있죠. 북미 시장까지도 크게 요즘 굉장히 K-팝이 인기라고 하는데 이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발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하이브가 이렇게 중국과의 공식적인 음원을 또 계약을 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시간외에서 오늘 엔터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이브는 당연히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 외에도 JYP 엔터테인먼트, SM,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까지 주가 흐름 오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